더운 공기 속에서도 그날은 이상하게 건조했다. 아침 햇살은 알로르 타워의 거대한 유리창을 타고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윤서진은 유리문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두 손엔 크림색 종이 폴더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유리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2명의 리셉션 직원이 그녀를 흘끗 보았다. 한 명은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 없이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다. 다른 한 명은 눈썹을 살짝 치켜들고는 이내 다시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다. 윤서진은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멈췄지만 문이 열리기도 전에 속이 울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뒤쪽 대리석 벽면에 위치한 여성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가자 가늘고 떨리는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무례하게 느껴질까 조심스러웠지만 그냥 나가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2걸음을 더 옮기자 거울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이 보였다. 단정하게 정리된 갈색 머리, 하지만 부어오른 눈, 울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괜찮으세요?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여성이 말하며 얼굴을 휴지로 닦았다. 금방 나갈게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서진은 진심으로 물었다. 여성은 망설이다가 시선을 피한 채 말문을 열었다. 메디나 그룹 면접이었어요. 68층. 근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외모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도 능력의 일부라면서요. 서진은 몇 초간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진심이 전달될까 고민했다. 안타깝네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인데요. 라고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말했다. 한 달 내내 준비했어요. 석사 2개나 있고요. 근데 명품 가방도 없고 하이힐도 안 신었고 내 이름도 대단치 않으니까. 여성이 씁쓸하게 웃었다. 진짜 한심하죠. 윤서진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펐다. 말없이 화장실을 나갔다. 윤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엔 약함이 아닌 고요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폴더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다시 로비로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잠시 후 혼자서 68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문이 열리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고급스러움을 넘어선 냉기. 그것은 단순한 외관이 아닌 무언의 경계선 같은 것이었다. 회의실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멀리 부르주 칼리파가 한눈에 보였다. 길고 반짝이는 짙은 목재 회의 테이블. 그 끝엔 5명이 앉아 있었다. 남자 3, 여자 2. 모두 명품 슈트 차림. 그 누구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대신 마치 잘못 찾아온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 윤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은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걸어갔다. 폴더를 꼭 끌어안은 채 가장 앞에 앉은 붉은색 자켓을 입은 금발 여성, 완벽하게 그려진 립스틱을 한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서진 씨인가요? 그녀가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그녀는 서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참 신기하네요. 인터뷰 자리인 줄 알았는데 자선 모금 행사 같네요. 짙은 헤어젤로 머리를 뒤로 넘긴 남성, 반짝이는 고급 시계를 찬 자가 낮게 웃었다. 시장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웃었다. 서진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젊은 남성
날카로운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가 말했다. 회사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자원봉사자 모집 아니에요. 윤서진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폴더를 열어 이력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성은 그것을 두 손가락으로 들고 읽지도 않은 채 옆 사람에게 넘겼다. 그는 펼쳐보지도 않고 이게 다인가요? 라며 이력서를 테이블 위에 빗둘게 떨어뜨렸다. 제 경력과 성과 그리고 프로젝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걸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젊은 남성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사회학 전공이세요? 아니면 컴퓨터 과학 전공입니다. 인공지능 윤리 중점으로요. 그녀가 대답했다. 얇은 프레임의 안경을 쓴 또 다른 여성이 코웃음을 쳤다. 냉정한 말투로 말했다. 윤리요. 우리는 문제 해결할 사람을 찾지 철학자 필요 없어요. 서진은 침착하게 이어갔다. 8년 이상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기업의 운영 효율을 300% 증가시켰고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진짜요? 누군가 비웃으며 말했다. 확장 시스템? 그게 김치 레시피인가요? 붉은 자켓 여성이 검은 마커를 집어들었다. 뚜껑을 거칠게 열고 이력서 위에 굵은 글씨로 썼다. 실패자. 꿈은 브랜드 없이는 끝나는 거예요. 그녀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다시 한번 회의실엔 웃음소리가 터졌다. 서진은 조용히 이력서를 접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존중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조용히 폴더에 다시 넣었다. 그 침착함이 몇몇 사람들의 표정을 무너뜨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안경 쓴 여성이 물었다. 그럼 뭘 바라는 거죠? 참고 있으니까 상이라도 줘야 하나요? 저는 제 일 이야기를 하러 온 겁니다. 옷 이야기가 아니라요. 당신 옷이 제일 덜 중요하죠. 젊은 남성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 이력서로 뭔가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니 진심이에요. 전 이끌러 온 게 아니라 해결하러 왔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병을 집어든 그는 일부러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진에게 다가갔다. 아이디어를 식혀줄 겸 그가 말하며 별다른 예고 없이 그녀의 머리 위로 물을 부었다. 차가운 물이 블라우스를 적시고 치마 끝자락까지 흘러내렸다. 물방울은 그녀의 팔과 손목을 따라 흘렀고 방 안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야 제대로 된 복장이네요. 다른 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모두들 그것을 유쾌한 장면처럼 소비했다. 그러나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는 젖은 소매로 얼굴을 닦았다. 면접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그녀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 순간 방 안의 웃음이 멎었다. 가장 냉소적인 여성이 서랍에서 두꺼운 폴더 하나를 꺼냈다. 재미나게 가보죠. 계산이나 제대로 할 줄 아나 봅시다.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 하나가 복잡한 논리 퍼즐과 코딩 문제로 가득 찬 10장 분량의 테스트지를 건넸다. 노트북은 안 돼요. 종이랑 펜으로만. 시간은 10분. 서진은 자리에서 반드시 앉아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눈은 문제를 빠르게 훑었고 손끝은 망설임 없이 종이를 채워갔다. 그녀가 문제를 푸는 동안 방 안은 조용했다. 몇몇은 비웃듯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아예 흥미를 잃은 듯 딴청을 피웠다. 낙서나 하고 있네 한 명이 속삭였고
틀린 답 천지겠지. 다른 이가 지루하듯 말하며 하품했다. 그러나 서진은 아무런 말도 듣지 않은 듯 계속해서 손을 놀렸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문제를 마치고 테스트지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미소 하나 지으며 끝났습니다 말했다. 서류를 받은 남자는 대충 훑어보는 신용을 하더니 갑자기 모든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검토할 가치도 없네. 시간 낭비. 그리고 모두가 다시 웃었다. 그걸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말했다. 이건 진짜 참담하네요. 서진은 가방을 조심스레 챙겼다. 더 보여줄 것도 증명할 것도 없다는 듯이. 이 장면은 당신들 자신을 더 많이 말해줍니다. 저에 대해서보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깊은 척하네. 한 여자가 비웃었다. 다른 여자가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다. 68층입니다. 비인가 인물이 퇴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두바이는 여전히 눈부신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 반짝임은 이 방과는 너무 달랐다. 정의롭고 밝고 자유로운 느낌. 다음 블로그 주제 생겼겠네요. 자아성찰 이야기로 누군가가 말하며 그녀에게 찬 커피를 끼얹었다. 커피는 그녀의 블라우스를 더럽히고 그녀의 폴더를 적셨다. 이제야 진짜 카페 직원 같네요. 농담이 이어졌다. 모두가 웃는 동안 보안 요원이 도착했다. 이 사람 맞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네, 쫓아내세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폴더를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 서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무시당한 채 한 남자가 그녀의 서류를 찢고 바닥에 흩뿌렸다. 그녀가 그것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히려 하자 그의 구두가 그것을 짓밟았다. 왜 아직도 몰라요? 여기 당신 필요 없다고요.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한 장에 찢어진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모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의 옷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넓고 조용한 복도. 투명한 유리로 된 사무실마다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의 옷은 아직도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뺨에 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리셉션까지 안내된 그녀는 무표정한 보안 요원의 손에 폴더를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쓸모없는 거니까요. 그가 중얼렸다. 그리고 다른 요원이 문을 열며 말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메디나 그룹은 사기꾼 안 받아요. 서진은 밖으로 나왔다. 뜨거운 두바이의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햇살은 눈부셨지만 그녀는 오직 복부에 뭉쳐진 감정을 느꼈다. 타워 옆 야자수 그늘 아래로 걸어가 벽에 몸을 기댔다. 심호흡. 눈물도 없고 외침도 없었다. 단지 앞머리에 들러붙은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가장 잘 아는 번호를 눌렀다. 현우 씨? 그녀가 말했다. 여보.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 어떻게 됐어? 잠시 정적. 기대했던 대로는 아니었어요. 조롱당했고 모욕당했고 물과 커피까지 맞았어요. 서류는 찢어졌고 보안에 의해 쫓겨났어요. 그의 침묵. 무거운 단호한 침묵. 괜찮아? 응. 나왔어. 그냥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갈게. 전화는 끝났다. 서진은 몇 초 더 그늘에 서 있다가 근처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그날 오후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70층 임원 회의실에는 고요함이라곤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메디나 그룹의 임원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다. 어떤 통보도 없이 전 부서 책임자들에게 공지된 단 한 문장. 전원 참석 필수. 오전 8시 최고 경영진 회의실. 이번엔 회의 안건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다. 다만 대부분이 믿을 수 없는 사실 하나를 귀띔처럼 들었다. 윤현우 회장이 오늘 직접 나타난다는 것. 그는 최근 몇 달간 두바이를 떠나 해외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룹의 실무는 거의 이사회와 부사장단에게 위임된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회의 소집 메시지에 올라온 순간부터 복도 곳곳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혹시 인사 개편인가? 혹은 인수합병 발표? 아니면 은퇴 발표일까? 다양한 추측이 오갔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회의실은 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가득 차 있었다. 부장, 이사, 본부장, 그리고 몇몇 핵심 인물들이 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 해외 투자자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화상으로 접속되어 있었고 그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인사팀장 박소연은 유난히 화려한 정장을 입었고 재무본부장 정민수는 손목시계를 자주 만지작거렸다. 전략기획실장 김지호는 불안한 듯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법무이사 최혜리는 안경을 닦고 또 닦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 채 초침만 들리는 가운데 정확히 8시 7분 문이 열렸다. 윤현우 회장이 들어섰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는 없었다. 얼굴은 냉정했고 걸음은 주저함이 없었다. 인사도 미소도 없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모두의 눈이 멈춘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한 인물 때문이었다. 윤서진. 전날 물에 젖은 블라우스, 커피로 얼룩진 앞섭, 주름진 치마, 간단히 묶은 머리.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존재감으로 방 안에 들어섰다. 일부는 즉시 얼굴이 굳어졌고 일부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윤 회장은 말없이 리모컨을 들고 대형 화면을 켰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꾸며진 것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라 이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의 기록입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는 윤서진이 회의실에 들어서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목소리. 시장 갔다 오셨어요? 여긴 자선단체 아니에요. 우린 자원봉사자 안 받아요. 웃음소리, 조롱, 무시. 장면은 바뀌고 물이 붓고 커피가 쏟아지고 서류가 찢긴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지 명확하게 들리고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보인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조용해졌다. 영상이 멈췄다. 윤 회장은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윤서진입니다. 제 아내이며 이 회사를 처음 구상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과 물류 알고리즘의 핵심 구조는 그녀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열렸다. 코드 화면과 함께 아비서라는 디지털 서명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녀는 이 회사의 토대를 함께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 회사의 뼈대를 짜고 있었죠.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아무도 시선을 들지 못했고 몇몇은 이미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어제 아무런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단지 한 명의 지원자로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회사의 채용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어서 한 사람씩 말문을 열었다. 박소연은 외모 기준은 기본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그날은 우리가 다소 예민했을 수 있다고 둘러댔다. 윤 회장은 날카롭게 끊었다. 당신이 말한 기준이란 게 그 사람의 가방 가격인가요? 그럼 우리가 팔아야 할 건 제품이 아니라 이미지겠군요. 정민수는 그녀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다고 말했다. 그 말에 윤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중요해야 존중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민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김지우는 손을 들었다. 전 분위기에 따라간 것뿐입니다. 처음부터 박 이사님이. 박소연이 얼굴을 붉히며 그를 노려봤다. 뭐라고요? 처음 시작은 당신이었죠. 제가 그만두라 한 것도 아니고. 윤 회장은 둘 사이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지금 누구 탓할 시간 아닙니다.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함께 행동했으니까요. 최혜리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그녀가 그렇게 중요한 분인 줄. 윤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대했죠. 서진은 그 말을 덧붙였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이 회사가 우리가 처음 꿈꿨던 가치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 회장은 그제야 마지막 결정을 말했다. 지금부터 박소연, 최혜린, 정민수, 김지훈, 그리고 강혁수는 본사에서 해고됩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룹 윤리강령 위반, 인간 존엄성 침해, 조직 문화 훼손. 방 안의 긴장감이 무너졌고 웅성임이 일었다. 해고자 명단이 읽히자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고 일부는 그저 침묵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단호했다. 이건 보복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거칠에만 남은 조직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보안 요원이 조용히 들어와 지목된 이들을 안내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변호사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윤 회장은 냉정하게 답했다. 그 변호사들이 당신을 위해 정의를 말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강혁수는 나가기 전 윤 회장에게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걸로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라도. 해고자들이 모두 떠난 뒤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윤 회장은 남은 이들에게 말했다. 이건 단지 5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정의할 시간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기업이 아니라 안에서도 당당한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통화에 접속 중이던 한 투자자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오늘 보여주신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리와 책임의 기준을 확실히 세워주신 오늘의 결정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신뢰로 다가올 것입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이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침묵 속에서 타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한마디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필요도 증명할 것도 없었다. 진실은 이미 모두의 눈앞에 있었고 더 이상 누구도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뒤 윤서진과 윤현우는 아무 말 없이 함께 회의실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도 무시는커녕 오히려 경외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그날을 영영 잊지 못할 것이고 누군가는 조용히 교훈으로 삼을 것이며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날 있었던 일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내 사건이 아니었다. 기업 문화, 윤리, 인간성, 리더십이란 단어가 현실로 구현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메디나 그룹 내부 인트라넷에는 공식 입장문이 올라왔다. 심각한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인사조치라는 제목으로 해고자 명단과 그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었고, 그들의 계정은 즉시 차단되었으며 회사 웹사이트에서의 사진과 이름도 삭제되었다. 메디나 그룹은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진짜 파장은 그 내부보다 외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해고된 인사팀장 박소연은 이틀 후 링크드인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가끔은 조직 내에서의 높은 기준이 불이익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 원칙을 지키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댓글창은 곧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뒤덮였다. 그건 원칙이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누군가의 외모를 조롱하는 게 기준인가요? 윤리 없는 기준은 그냥 위선일 뿐입니다. 한 줄 한 줄마다 그녀가 진짜로 한 일이 낱낱이 반박되었고, 그녀의 글은 하루 만에 삭제되었다. 정민수는 다른 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이미 메디나 그룹의 사건은 업계에 빠르게 퍼져 있었다. 인사 담당자들은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메일을 보냈고, 심지어 그와의 커넥션을 정리하는 이들도 생겼다. 최혜린 역시 한 유수 로펌에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접은 취소되었고, 더 이상 귀하를 고려 대상에 두지 않겠다는 통보만 남았다. 김지우는 가족 소유의 투자그룹에서 조용히 호출되었다. 면밀한 대화 이후 그의 이름은 계열사 이사 명단에서 빠졌고, 그는 그날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강혁수만이 유일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셜 미디어 계정을 닫고 번호를 바꾸었으며 동료들이 연락하려 해도 종적을 감추었다. 조용히 사라졌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윤서진은 몇 주 뒤 두바이 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개발자 포럼에 초청받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고, 그 내용은 단시간 내에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녀의 말투였다. 원망도 자랑도 없이 오직 담담한 진실만이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하지 않았다. 정의를 선언하지도 않았다. 단지 자기가 무엇을 겪었고 그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말했을 뿐이었다. 듣는 이들은 스스로의 과거를 돌아보았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침묵 속에서 오히려 가장 큰 목소리를 들었다. 재정비된 메디나 그룹은 빠르게 새로운 내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면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인재 선발 기준, 외형 중심의 채용 금지 규정, 면접 과정 전원 녹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회사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모든 팀장은 윤서진이 이끄는 가치위원회의 조언을 받게 되었고, 그녀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사실상 조직의 양심으로 불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받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은 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중요해졌다. 면접실의 공기는 변했다. 차가웠던 냉소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따뜻한 존중이 채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그날 면접을 받았던 바로 그 건물 1층 로비에 다시 서 있었다. 그 자리, 물에 젖은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그 순간의 기억이 선명했다. 똑같은 분수, 똑같은 대리석 바닥.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예전엔 올라가는 것을 허락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그녀가 그 건물의 방향을 바꾸는 존재였다.
그녀는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70층으로. 윤현우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었던 시절, 중고 노트북 앞에서 웃고 있는 그들 부부. 모든 것이 시작되던 순간,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창가에 앉아 저무는 두바이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렌지와 보라빛으로 물든 도시의 불빛,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문득 떠오른 것은 그녀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여성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여성처럼 조용히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을, 능력이 있음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브랜드가 없다는 이유로, 성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한 이름 없는 이들을, 그녀는 그들 모두를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느꼈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위해. 그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다. 최근 채용된 신입 직원 한 명이 보낸 감사 메일이었다. 면접 내내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있었어요. 서진은 잠시 미소 지으며 메일을 닫았다. 그 하루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조용히 계단으로 내려갔다.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찼다. 로비를 지나려던 순간 의자에 앉아 폴더를 움켜쥔 한 젊은 여성이 보였다. 긴장한 듯 손을 모으고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처음 면접이세요? 네. 여성이 수줍게 대답했다. 행운을 빌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면접 보러 오신 건가요? 서진은 따뜻하게 웃었다. 예전에요.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바꿨죠. 여성은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출입문을 지나 저녁 공기에 스며들듯 사라졌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고 두바이는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도시의 가장 바쁜 중심조차 그날 하루만큼은 조금 느리게 숨 쉬는 듯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 영상에 시선을 멈추고 있었다. 메디나그룹 CEO 아내 면접 사건 전말. 수많은 언론이 다뤘고 영상 클립이 돌고 돌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영상 속 장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장면 속에 담긴 의미, 그 침묵 속의 단단함, 아무 말 없이 젖은 옷으로 서 있던 여인의 뒷모습에서 어떤 이는 위로를 느꼈고 어떤 이는 죄책감을 느꼈으며 어떤 이는 이제라도 자신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다짐했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가 영상 너머에서 그녀의 말없는 존재를 통해 공명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다. 두바이의 겨울은 눈이 오지 않는다. 다만 공기가 조금 서늘해지고 아침과 밤의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정도다. 그날 아침, 도시의 중심역 한쪽 구석, 비교적 한산한 지하철 입구 근처, 낡은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코트는 오래되어 닳아 있었고 수염은 가지런하지 못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민수, 한때 고급 시계를 자랑하던 재무이사. 회의실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남자. 사람들의 말에 웃음으로 동조하던 그였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아보지 못했고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하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아무 감정도 없이 바쁘게 스쳐갔다. 그 누구도 멈춰 서지 않았고 그는 이미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따라 해는 유난히 낮게 기울었고 도시의 그림자는 길어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조용히 다가오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단정한 코트, 단순한 머리 모양, 군더더기 없는 걸음걸이. 하지만 걸음마다 확신이 있었다.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보디가드도 수행원도 없이 여전히 조용하게 걷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번쩍이는 장신구나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담백함에서 더 깊은 위험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보았고 멈췄다. 정민수도 그녀를 알아보았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말끔히 닦인 디람 동전을 꺼냈다. 작은 은색 동전.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 동전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민수는 그저 속삭이듯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경멸도 연민도 없었다. 단지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시선, 그리고 아주 작게 용서보다 깊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돌이켜보지도 않고 다시 걸어갔다. 남겨진 그는 손에 남은 차가운 동전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너졌던 그날을 되짚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직함도 자존심도 남지 않았지만 그 동전 하나는 아무도 주지 않았던 가장 무거운 교훈이었다. 그 시각 알로르 타워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서진이 주도한 내면 중심 채용 기준은 빠르게 사내 문화로 퍼졌고 직원들은 점점 더 그 의미를 실감하고 있었다. 외모는 더 이상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다. 대신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여정을 들었고 그 안의 생각을 읽으려 노력했다. 교육 배경보다도 경험의 깊이와 태도가 존중받기 시작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 중 다수는 예전 같았으면 문 앞에서 돌아섰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 재료가 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곳은 다르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수많은 사람의 과거를 정정해 주었다. 윤서진은 더 이상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그 사건을 다시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를 듣고 변화를 지켜보았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해가 지는 시간 그녀는 또다시 분수대 앞에 섰다. 면접을 기다리던 바로 그 자리.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의 가능성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물이 흐르는 소리를 잠시 들으며 그 자리에 섰고 지나가는 몇몇 직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조용히 70층으로 올라가 사무실 불을 끄고 스스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날 하루도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화려하고 복잡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리듬으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언젠가 버림받았던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의 조용한 발자국이 함께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잊었고 누군가는 영원히 기억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은 외치지 않는다. 대신 물에 젖은 채로도 고개를 들고 걷는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